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전장 위 해는 이미 기울었고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죽은 자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 온달과 평강은 끝없는 고통과 승리의 경계 위에서 마주보고 있었지. 그들 주위엔 아직 따뜻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쓰러진 병사들의 마지막 숨결이 대지 위에 흩어지고 있었어.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오직 서로의 눈만 바라보고 있었지. 아직 나 좋아해. 평강의 말은 가볍게 툭 떨어졌지만 그 말에는 오랜 기다림과 눌러왔던 감정이 스며 있었어. 피로 젖은 그녀의 입술이 살짝 떨렸고 눈빛엔 지울 수 없는 무언가가 번뜩였지. 온달은 짧게 숨을 들이마시며 퉁명스럽게 그러나 거짓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 당연한 거 아냐. 평강은 미세하게 웃음을 지으며 다시 입을 열었지. 네오, 여자 있었잖아. 온달은 쓴웃음을 지으며 시선을 피했어. 차였어. 병신. 평강은 작게 중얼거리듯 웃었고 온달도 그 말에 어깨를 살짝 떨며 웃었어.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긴 상처와 오해 속에서 굳어버린 감정들이 마침내 녹아내리는 듯한 한숨 같은 웃음이었지. 나 아직 남편 있는데 왜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이번엔 진심이었고 오히려 두려움이 묻어나 있었어. 이제는 단순히 밀고 당기는 싸움이 아니라 심장 깊숙한 곳에서 뿜어나오는 질문이었지. 온달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어. 한때는 세상 모두를 등질 수 있었던 그녀. 이제는 누구보다 멀게 느껴지는 그녀를. 그리고 말했어. 너니까. 그 한마디는 전장 위의 함성보다 더 크게 그녀의 심장을 때렸어. 평강은 잠시 말을 잇고 그의 눈빛을 깊게 바라봤지. 나 사랑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어. 온달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고도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어. 사랑해. 평강은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덧붙였지. 내가 또 배신해도? 온달은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가슴이 조각 붕괴는 것처럼 무겁게 말했어. 배신하면 아프겠지. 진짜 아프겠지만 그래도 사랑해. 내가 미쳤나 봐. 그 순간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던 소노부 대인의 아들이 말없이 땅을 응시하고 있었어. 고개를 숙인 그의 모습에는 패배의 그림자가 진하게 드리워졌지. 그는 자신이 이들 사이에 낄 수 없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리고 평강이 그의 앞에 다가갔어. 말없이 말을 이끌고 성큼성큼 다가오던 그녀는 멈춰서서 그를 향해 물었어. 왜? 나 버리려고? 소노부 대인의 아들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고 그녀를 슬픈 눈으로 바라봤어. 하지만 평강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 아니, 넌 영웅으로 기억될 거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어. 그토록 가까이 두었던 단검이 그의 가슴을 향해 곧바로 박혔지. 피가 솟구쳤고 그녀의 손등을 따뜻하게 적셨어. 그는 충격에 빠진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마지막 숨을 토해냈지. 거란족은 네가 물리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분명히 들렸고 이내 그는 힘없이 무너졌어. 평강은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시체를 가만히 내려다봤어. 그녀의 눈은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지. 그저 공허하고 차가운 밤하늘 같았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온달은 소름이 끼치듯 온몸이 떨렸어. 그녀는 자신이 알던 평강이 아니었어. 아니, 어쩌면 이 모습이 진짜 평강일지도 몰랐지. 온달은 조용히 중얼거렸어. 시발, 평강, 넌 도대체 누구야? 바람이 전장을 스치며 지나갔고 사방엔 여전히 불타는 잿더미와 피비린내만이 남아 있었어. 사랑과 전쟁, 그 경계 위에서
온달과 평강은 다시 마주 섰고 이제 더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았어. 그들의 사랑은 불처럼 치열했지만 그 끝은 이미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지.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평강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 평양성의 성문이 열리자 수천의 깃발이 찬란하게 나부끼며 삼조고 전사들과 계마무사들이 장대한 대열을 이루어 성 안으로 진군했어. 짙은 먼지와 피의 흔적이 남은 그들의 얼굴은 승리의 상처로 반짝였고 백성들은 길 양옆으로 도열하여 함성을 질렀지. 삼조고 만세, 평강공주 만세, 온달 장군 만세. 성하는 말 그대로 열광의 도가니였어. 가파르게 기울었던 고구려의 국군 속에서 평강과 온달의 승리는 단순한 전투의 승리를 넘어 모두에게 하나의 기적이자 희망처럼 느껴졌거든. 그러나 행렬의 선두에서 말을 타고 천천히 들어오는 평강의 모습은 다른 전사들과는 달랐어. 그녀는 붉은 승리의 망토 대신 눈처럼 새하얀 상복을 입고 있었지. 거란과의 전투에서 쓰러진 남편, 손오부 대인의 아들, 그녀가 선택한 정치적 동맹, 전략적 결혼, 그 모든 결과를 그녀는 조용히 껴안고 있었어. 대전 앞 수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평강은 말에서 내렸어. 눈빛은 단단했지만 말없이 바람을 맞으며 걷는 그녀의 모습엔 깊은 슬픔과 고요한 품위가 깃들어 있었지. 그녀는 계단 위로 오르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 그 순간 전장의 함성과도 같던 소라는 잠잠해졌고 모두가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 그이는 진정한 삼조고 전사였습니다. 고구려가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 그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단지 제 남편으로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고구려를 위해 산 자, 고구려를 위해 죽은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깊은 존경이 섞여 있었어. 그 목소리에 마음이 울린 백성들과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눈가를 훔치기도 했지. 하지만 바로 그녀의 곁, 조용히 서 있던 붉은 머리칼의 전사, 온달의 존재는 군중의 시선을 더욱 끌었어. 얼굴과 갑옷에 남은 피의 흔적조차도 그를 전설로 만들었고 그의 곁에 서 있는 평강은 더 이상 단지 한 명의 공주가 아니었지. 그녀는 살아있는 전장의 여신, 민심을 준 정치가로 다시 태어나 있었어. 온달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고 그의 눈빛은 말없이 모든 것을 대변했어. 그들이 함께여야만 완성되는 전장의 균형, 승리의 공식. 그것은 백성들 모두가 알고 있었어. 삼조고 만세, 평강과 온달 만세. 성 안의 환호는 점점 거세졌고 함성은 궁궐 천장을 울릴 듯 퍼졌지. 그 환호가 울려 퍼지는 속에서 궁궐의 높은 누각에서 태자는 이 모든 광경을 굳은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었어. 그가 무시하려 했던 이름들, 온달과 평강, 이제는 고구려 전체를 뒤흔드는 힘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 태자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어. 시발, 이러다 정말 다 뺏기겠는데. 지금 움직이는 건 위험했어. 민심은 평강과 온달에게 있었고 군부의 절반 이상은 이미 그들을 신처럼 추앙하고 있었지. 그는 손을 쓸 수 없었고 그 무력감 속에서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어. 그 순간 태자의 옆에 있던 책사가 조용히 말했다. 전하,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조급히 나서시면 역풍만 맞게 될 것입니다. 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벽 너머 함성에 몸을 떨었지. 그의 눈동자는 불안과 분노로 소용돌이쳤고 그의 손끝은 하얗게 말라 있었어. 평양의 중심에서
고구려의 운명은 또다시 거세게 흔들리고 있었어. 환호와 경계가 공존하는 이 도시 위에서 권력을 둘러싼 싸움은 이제 더 치열하고 더 은밀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지. 그 중심에는 여전히 두 사람, 평강과 온달이 굳건히 서 있었고 태자는 그 사실을 결코 외면할 수 없었어. 이제는 전쟁보다 더 잔혹한 싸움, 권력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 평양성은 이미 평강의 귀환과 그녀가 이끄는 군대의 위세로 술렁이고 있었어. 삼조고 전사들과 계마무사들이 도시를 채우며 그 위용을 과시하자 백성들은 그녀를 찬양하는 함성을 터뜨렸고 신하들은 그녀의 행보 하나하나에 긴장하며 주목했지. 평강의 세력은 무서울 만큼 거대해져 있었어. 처음에는 작은 불꽃에 불과했지만 이제 그 불꽃은 거대한 불길이 되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힘으로 타올랐어. 처음 15,000이었던 삼조고 전사들은 이제 35,000의 강력한 군세로 확대되었고 계마무사의 힘까지 등에 업고 있었으니까. 무엇보다 이 군세의 중심에는 온달이 있었어. 전장 위에서 온달은 이미 인간을 넘어선 존재였고 그의 붉은 머리는 고구려 전역을 공포와 경외로 물들이고 있었지. 평강과 온달이 함께 서면 그들은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 그 자체였어. 두 사람의 이름은 이미 백성들 사이에서 신화처럼 퍼졌고 적군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으니까. 평양성에 도착하자마자 평강은 곧바로 손오부 대인을 찾아갔어. 그녀는 흰 상복을 입은 채로 예의는 갖추되 당당한 걸음으로 그의 앞에 섰지. 손오부 대인은 무거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 공주마마께서 와주시니 감사하오. 내 아들이 전장에서 죽은 것은 참으로 슬프지만. 평강은 말을 가로막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예를 표했어. 이렇게 되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용맹했고 우리 고구려를 구한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손오부 대인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컥했지만 감정을 애써 누르고 평강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 내 아들을 잃었지만 그 아이가 역사의 영웅으로 이름을 남겼으니 그것으로 위안을 삼겠소. 손오부는 여전히 공주님과 함께하겠소. 우리의 동맹은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것이오. 평강은 순간 마음속 깊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겉으로는 흔들림 없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손오부와 우리 가문의 동맹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맹세가 될 것입니다. 손오부 대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 평강의 등을 바라보며 그는 알았어. 이 여자가 단순한 공주가 아니라 고구려의 역사를 새로 쓸 준비가 된 진짜 지도자라는 것을. 평강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연약한 공주가 아니었지. 그녀는 권력과 전투, 음모와 정치의 심장부에 당당히 서 있었으니까. 같은 시각 태자는 궁궐의 깊숙한 곳에서 창가에 서서 어두운 눈빛으로 성안을 내려다보고 있었어. 평강의 이름을 부르며 열광하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창문을 통해 선명하게 들려왔고 그 함성은 그의 심장을 바늘처럼 찔러댔지. 이젠 정말 가만둘 수 없겠구나. 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초조함이 섞여 있었어. 그의 손은 창틀을 꽉 움켜쥐었고 그의 심장에는 권력을 향한 절박한 욕망과 그보다 더 깊은 공포가 얽혀 있었지. 그는 평강과 온달의 강력한 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고구려의 모든 것을 손쉽게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지. 태자는 결단을 내렸어. 이제는 어떻게든 행동을 취해야만 했어. 그의 권력을, 그의 지위를 지켜야만 했으니까. 고구려의 하늘은 다시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있었어. 바람이 거칠게 불고 있었고
다가오는 폭풍의 예감을 성안에 누구나 느끼고 있었지. 평강은 권력의 정점에서 고개를 들었고 온달은 그 옆에서 굳건히 칼을 쥐고 서 있었어. 그리고 태자는 그런 두 사람을 멀리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지. 고구려의 운명을 놓고 펼쳐질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고 그 싸움은 전장보다 더 잔인하고 더 치열할 것이었어. 이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격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 평강의 발걸음은 더 이상 멈출 줄을 몰랐어. 거침없이 전진한 그녀는 궁궐의 대전 앞에 서서 마침내 아버지 평원왕과 마주했지. 평강의 푸른 머리카락은 마치 폭풍우 속의 파도처럼 흩날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태양마저 태워버릴 듯한 강렬한 야망과 결의로 이글거렸어. 아빠, 내가 이겼어. 약속했던 대로 나도 후계자 후보에 이름을 올려줘. 평강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그 안에는 어떤 주저함도 없었어. 하지만 평원왕은 그런 딸을 한동안 침묵 속에서 바라보았어.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피로감이 뒤섞여 있었지. 딸이 가진 끝없는 욕망과 야망의 불길이 이 나라 전체를 삼켜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 침묵이 길어지자 평강의 얼굴은 점차 분노로 굳어지기 시작했어. 결국 평원왕은 조용히 무겁게 입을 열었지. 평강아, 내 마음은 잘 알고 있다만 네가 태자와 후계자 자리를 놓고 다투다가 내전이라도 벌어질까 두렵구나. 나라가 둘로 갈라지면 우리 고구려는 그 틈에 적들에게 삼켜지고 말 것이다. 순간 평강은 얼굴이 불타오를 정도로 분노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갑게 떨렸지. 뭐야, 그럼 안 해준다는 거야? 약속이랑 다르잖아. 그냥 오빠한테 태왕 자리를 준다고? 오빠가 뭘 했는데 거란족 10만을 박살내고 고구려를 지켜온 건 나야. 전장을 지배하고 군부를 휘어잡은 것도 나라고. 평원왕은 그런 딸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긴 한숨을 쉬었어. 딸의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 그녀의 공적과 무공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 마침내 평원왕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깊은 결단이 담긴 눈빛으로 다시 입을 열었어. 알았다. 허나 너를 공식적인 후계자로 지명할 순 없다. 하지만 너에게도 태자와 똑같은 기회를 주겠다. 명심하거라. 이것은 너와 나 사이의 약속이다. 만약 네가 태자를 넘어서면 태왕 자리를 내게 물려주겠다. 평강의 눈동자는 그 순간 반짝이며 빛났고 심장은 크게 뛰었지. 그녀는 한 걸음 더 아버지 앞으로 다가서며 강력하게 되물었어. 정말이지? 정말 약속하는 거지? 평원왕은 고개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끄덕였어. 그래, 약속이다. 평강은 더 이상 자신의 기쁨과 흥분을 숨기지 않고 외쳤어. 아싸. 그녀의 목소리는 승리의 함성처럼 울려 퍼졌고 순간 궁전 안의 신하들과 병사들마저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봤어. 평강은 이미 아버지의 그 어떤 망설임도 신경 쓰지 않고 있었지. 이제 그녀의 눈앞엔 오직 하나, 왕좌뿐이었어. 평원왕은 그런 딸을 보며 다시 깊고 긴 한숨을 내쉬었어. 딸의 눈빛에서 그는 이미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보았고 자신의 결정이 그 폭풍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지. 하지만 그는 이미 선택을 했고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 평강이 돌아서 나간 후 평원왕은 혼자 남아 깊은 침묵에 잠겼어. 그의 가슴은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 태자와 평강이 벌일 치열한 권력의 싸움. 그 싸움 끝에 남을 승자와 패자. 모든 것이 두려웠지만 이미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는 움직이고 있었어. 평양성의 하늘 위엔 짙은 먹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궁궐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 이미 다가오는 폭풍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고
그 중심엔 푸른 머리칼의 야심 찬 공주 평강과 그녀의 맞은편에 선 태자가 굳게 마주보고 있었지. 이제 고구려의 운명을 건 가장 격렬한 싸움이, 왕좌를 향한 무서운 내전의 서막이 펼쳐질 준비가 되어 있었어.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권력과 영광, 아니면 피와 파멸뿐이었지.